말 그대로 한국 영화의 잔칫날입니다. 오늘 새벽에 프랑스 칸에서 낭보가 전해졌는데 그 의미와 한국 영화의 저력에 대해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심영섭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앞에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정말 행복했는데 이제 송강호 씨 이름 앞에도 최초라는 말이 붙게 됐어요. 그렇겠죠. 칸느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탄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 수상의 의미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? 네,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강수현, 전도연 배우는 세계를 좀 매혹시켜서 수상을 했고 또 요즘에 오영수, 윤여정 배우에 이어서 관록의 배우들이 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. 즉 배우의 어떤 두터운 층 그리고 연기 실력을 입증하는 수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송강호 배우 개인으로서도 7번째, 7수 끝에 어떻게 보면은 이 수상을 했거든요. 연기 인생 전체로 화답을 받은 그런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저는 그 송강호 배우라는 사람을 그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불량배 역할을 했는데 저는 실제 불량배가 섭외가 된 줄 알았어요. 그만큼 연기를 잘했다는 건데 그 영화가 혹시 그 데뷔작입니까? 넘버 3. 넘버 3요? 넘버 3라는 배우에서 불량배 역할을 했었죠.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었죠. 그 초록물고기에서 그 역할의 배우 이름, 그 역할의 이름이 판수였어요. 판수. 근데 그거가 너무 강렬해서 기억을 하는데 송강호 배우는 어떤 배우입니까?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죠. 한국인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배우죠. 사도의 영조의 왕 역할부터 시작해서 효자동 이발사 역할까지 늙은 역할, 또 젊은 역할, 마약왕의 역할, 범죄자의 역할, 평범한 시민의 역할 어떤 역할이든 할 수가 있고요. 봉준호 감독의 일종의 페르소나라고도 볼 수가 있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계를 풍부하게 더 확장시킨 배우고요. 굉장히 즉흥 연기가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감독들의 어떤 편집을 위해서 매번 다른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연기 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칸으로 돌아와서요. 사실 연기 잘하는 배우는 많지 않습니까? 그런데 칸이 이번에 송강호를 선택한 요인은 뭘까요? 저는 한국 영화 배우들이 글로벌하게 협업을 하면서 수상을 받는다는 것에 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보면 고레도 히로카즈라는 이 뛰어난 외국인 감독이 송강호라는 어떤 그 관록의 배우를 전 세계에 더 많이 그리고 더 풍부한 어떤 자신의 연기 세계로 초대한 것이죠. 그리고 이러한 협업이 성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. 또 송강호 배우가 워낙 또 이제는 탈 때가 된 거죠. 연기 인생 30년의 7수 끝에 어떻게 보면 칸느를 정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에서 각자 영화에 나왔기 때문에 수상을 할 수 있었다고 했거든요. 근데 칸에서는 보통 같은 영화에서 감독상과 주연상을 주지는 않나요? 압델라티프 케시시 감독이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영화로 딱 한 번 그 레아 세이두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그러니까 대상도 타고 그다음에 배우상도 탄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때의 그 심사위원장이 스티븐 스필버그였어요. 강력히 스티븐 스필버그 입김으로 주장을 해서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의 서로 다른 두 편이 그러니까 한 편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편이 이제 상을 타는 게 되게 이채로운 것이죠. 운도 좀 좋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죠. 그 박찬욱 감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칸에서 벌써 3번째 수상인데 칸은 박찬욱 감독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칸느는요. 칸느 패밀리 같은 게 있어요. 사실 암암리에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찬욱 감독은 칸느 패밀리로서 영화를 만들면 일단은 초대가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이번 작품으로 3번째 수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자신만의 고유한 인장이 항상 그 예술성이 전 세계에 항상 인정을 받고 화답을 받는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한국 영화는 전 세계인이 보는 영화가 됐습니다. 이제 바꿔 말하면 한국 영화인들이 세계인이 보는 영화를 만들어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한국 영화의 저력, 그 원동력 짧게 평가해 주시죠.
이번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남녀주연상, 감독상, 각본상, 심사위원상 모두를 수상한 겁니다. 이 예. 역대급으로. 그러니까 모든 칸느 영화제 상을 섭렵한 나라가 됐어요, 한국은. 어떻게 보면 예술적,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거의 전 세계 중심이자 정점에 쓴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. 네. 점점 더 뭐 정말 한식이나 케이팝처럼 글로벌화가 되면서 이러한 수상이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할 만큼 한국 영화의 감독, 그리고 뛰어난 이야기의 기술, 또 역동성, 또 웹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이야기의 두터움 등이 한국 영화의 저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. 알겠습니다. 심영섭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